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프닝벨 라이브 7월 2일 화요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 시작 20초 전입니다. 두 분의 오프닝 전략 들어본다면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일단은 뭐 큰 기준점이 바뀌지 않으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따가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소비자 동향, 물가 동향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부분들, 그리고 수출 데이터 반도체 쪽 굉장히 좋은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5일이 결국에 변곡점이 될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일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요. 네, 언서티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장이 빅테크 중심으로 실적 중심으로 가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장이 쉽게 빠질 것 같지 않아서요. 한국도 삼성 하이닉스가 버티면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을 좀 높이고 코스피 전망을 상단도 약간 높였습니다. 그래서 2,640과 2,825로 제시합니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버텨주면 한국장도 빠질 것 같지는 않다. 네,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장이 시작을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약보합권에서 시작할 것 같네요. 9시 넘어가고 있는 상황. 일단은 지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3% 마이너스 2,800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01% 강보합권이고요. 847포인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예상 체결 지수는 0.2% 플러스였는데 조금 보합권에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런 좀 지지하는 장세에서 트레이딩의 그런 영역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하창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5일 금요일날 삼성전자 실적 요 분기점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2차 전지 쪽 조금씩 치고 올라가고 있죠. 테슬라가 또 간밤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게 올라간 이유가 테슬라의 인도량이 뭐 잘났다기보다는 비아디가 한 달 만에 30만 대가 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 인도량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좀 움직임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도 열심히 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뭐 엔비디아 빠졌다가 이제 다시 좀 말아올리긴 했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이 좋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조금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발로 뭔가 움직인다면 뭔가 자율주행이라든지 기타 연관된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 수 있으니 전기차 관련된 종목과 혹시나 그런 쪽으로도 수급이 쏠리면 그런 흐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조선 관련된 부분들 어제 이제 수주 나왔는데 좀 인식이 안 됐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조금 변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AI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은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LG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강한 흐름이고 2.3% 대형 중에서는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LG이노텍이 2%, 현대오토에버가 1.4% 정도 오르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이 오늘도 쏩니다. 10% 넘게 장 초반부터 지금 벌써부터 쏘고 있고요. 3,000원 넘어서 3,005원까지 3,010원까지 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확실히 트레이딩에서 여러 가지 좀 매기들이 확 붙은 것 같고 또 성수기 오늘 비 추적추적 오는데 뭐 어딜 가려고 그러는 건지 이거 더우면 더워서 그렇다고 치지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티웨이항공 기사도 있고 리포트도 나온 게 있네. 그래요. 네. 티웨이항공은 확실히 매기가 좀 붙어가지고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니면 한국가스공사 가셔서 열심히 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가스공사가 1% 넘게 또 오르는 모습이고 유니드 3% 정도 오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엔캠이 5% 넘게 가장 좋고요. 하나머티리얼즈 4.7%,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3.3%, EM텍 4% 이렇게 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그렇게 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좀 매가리가 없는 그런 장세고 어떤 종목을 트레이딩 해야 되나 이런 걸 찾지만 그것마저도 좀 별로 없는 그런 좀 재미없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470 종목 거래소에서는 하락이고요. 그리고 280 종목이 상승입니다. 코스 닥에서도 역시나 800 종목이 하락이고요. 560 종목이 상승이어서 아무래도 하락 기조가 좀 더 강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트레이딩할 종목을 열심히 이슈 따라서 뉴스 따라서 찾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김장관 본부장님은 어떻게 좀 눈에 띄는 섹터나 종목들? 별로 없습니다. 없죠. 2차 정지 뭐 그걸 뭐 어저께 연장선상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 정도 말고는 수출 데이터 어제 나왔으니 그거에 대한 반응, 해석,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모멘텀이 조금은 아쉽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정도 반응.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건 반도체 소부장이 그렇죠. 그거는 이제 원래 그러니까. 업종으로는 상위 올라가 있습니다. 네. 하나마티 5%, 칩셋 미디어 4.5%, 주성도 한 3% 가까이, 뭐 코미코, PSK, 하나마티리얼스, 코미코, PSK 홀딩스는 무대기로 네. 한 증권사에서 무대기 5개 정도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네. LS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그 정도죠. 네, 그 정도. 예. 여러분 아침부터 막걸리나 어떻게 저 한잔 할까요? 비도는데.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죠. 뭐 테슬라 6% 올라간 거, 네. 트럼프가 우세한 거, 네. 민주당은 다음 후보 찾는데 쉽지 않다는 거. 그렇죠. 뭐 이미 벌써 다 노출된 재료에서 어떤 거 삼성전자 실적 기다리고, 그쵸. 뭐 그리고 CPI나 뭐 PC나 그리고 뭐 저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임팩트가 약해진 상황. 그렇죠.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티웨이 항공이 떴다 비행기를 날아간다는 거 외에는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실적 개별적인 실적밖에 없어요. 네. 실적 뭐 굳이 뭐 예를 들어 뭐 할까? 예를 들어서 뭐 심택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듯이 심택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심택이 주인공입니다. 아시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걱정될 수도 있는데 내가 무슨 시장에서 기대되는 정도는 나올 것 같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으로 우려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제 많이 빠졌던 종목이 오늘 반등하는가 궁금해요. 소부장 중 어저께 많이 빠진 종목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 반등하는지 여부하고 화장품도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많이 빠진 것이 단순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추세인지를 볼 때 화장품이라든지 그 변압기 네. 이런 쪽 계통이 오늘 얼마나 반등하는지 어제 많이 빠진 게 조금은 만나면 하는 건지 만지 그게 그렇죠. 중요합니다. 왜냐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수출 데이터 좋아서 수출의 거의 80%는 반도체 간 거거든요. 뭐 미용도 있지만은 자동차 정하고 그래서 반도체가 버텨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른 데서 막 끌어내리면은 지수는 빨리 안 가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반등을 일부라도 5개 중에서 한두 개라도 반등을 하면서 삼성하이닉스 끌고 가야지 이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네. 제1 그게 원칙님께서 네. 트럼프 바이든 노이즈에 휘둘리지 말고 실적에 집중하자는데 한 표. 그러니까 어떠세요? 맞아요? 이것도 뻔한 말입니까? 뻔한 말인데 그밖에 왜? 없지. 실적에 집중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실적에 집중하자는 집중을 안 게 할 수 한 표? 있나요? 오케이. 지금? 자, 그럼 실적에 집중해 봅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근데 실적에 집중해도 문제는 뭐냐? 실적의 기대치가 얼마냐?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반영해서 주가 위치가 어디에 와 있냐? 어렵죠. 이게 진짜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것도 이미 벌써 주가에는 많이 또 반영된 경우가 꽤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유, 쉽지 않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좋아요. 상반기가 끝나고 네. 하루 이틀 만에 성격이 꽤 많이 바뀌었어요. 오, 그리고 좋아요. 오늘 이따가도 뉴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도주 중에서 어떤 애들은 실적이 수출이 별로 안 좋아졌다.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분명 저는 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두더지 게임을 하던 그 두더지 3개에서 한 4개 정도가 탈락하고 쌩쌩한 두더지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얘긴 즉슨 기존의 주도주들 중에서 분명 중요한 라인들이 이탈하는 종목군들이랑 산업군들이 생길 겁니다. 그럼 오늘은 어디를 포커스로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딱 포트를 형성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부터는 그걸 찾는 거죠. 탈락 후보를 찾고 탈락 미인 테스트에서 어떤 애들이 가장 안 오를까 이제부터는 그거를 점검하셔가지고 금요일 전까지니까 목요일까지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포커스 짓는 게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현금 별로 안 갖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현금 얘기도 현금을 안 해놓으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고가권에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신규 매력적인 두더지가 나오면 쌩쌩하네 펴려고 하지 이미 맞아가지고 막 때려도 별로 반응 없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점 자체를 다른 쪽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시장을 보신다면은 지금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한 상태에서 마무리 짓고 현금화해서 새로운 거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이제 신규 상장주가 막 이제 곧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금 회전이 굉장히 빠를 거고 분명 이슈나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서 이게 마치 주도주가 될 것처럼 하는 애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거에서 이제 현혹되지 않게끔 잘 중심을 잡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것들 중에서 사실 뭐 주력 산업에서 올라가는 건 거의 없거든요. 오늘 뭐 이제 뭐 유가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가는데 사실 우리가 상반기 내내 막 언급했었던 그런 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테마성이고 개별주 장세니까 오히려 전 주도주에서 탈락하는 애들을 찾고 거기서 익절을 빠르게 하고 나 다른 쪽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수국님께서 난 현금 1억이 놀고 있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1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 만약에 10억 투자하셔서 1억 놀고 있으면 10%밖에 안 놀고 있는 거잖아요.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금액 절대적인 금액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전략을 세울 때는 단연 퍼센테이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내가 뭐 10억 100억 있어도 1000억짜리 분이 10% 날아가면은 돈 100억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돈은 퍼센테이지에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금액이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읽었더니 메시지 취소했어요. 달라 그럴까? 부자시네요. 네. 슈퍼챗 달라 그럴까봐 취소했나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퍼센티지가 중요한 거다. 네. 그 새로운 두더지를 찾는데 오늘 조금 집중을 네. 해줬으면 매우 좋겠고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이나 뭐 아예 그냥 손 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자라고 아니요, 뭐. 말씀하셔도 되고 열심히 하시면 되죠.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현금 30-40% 가지고 아까 1억이 30-40%면은 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급하게는 하지 마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큰 분기점은 삼성전자 실적이 나와야 돼요. 네, 그게 큰 그건데 오늘 미국장을 보아하니요. 네. 나스닥이 0.8% 올랐잖아요. 테슬라는 빼더라도 전체적으로 플러스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의 흐름이 지정학적이 아니고 정치적 여러 가지 뭐 또 불확실성 환율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중심으로 버텨보려는 그런 관성 그런 것이 약간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국도 비슷할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 실적 나오는 중심 꼭 대형주는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실적이 안정적인 거는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좀 이 시기에 좀 트랙하기가 좋으니까 그런 중심으로 포트를 가지고 대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빠지면은 오늘도 사고 오늘 아까 마이너스 0.3% 하면은 사면 되고 플러스 3%, 0.4%, 5% 올라갈 때는 조금 쉬어보고 뭐 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장이 뭐 갑자기 마이너스 뭐 1% 플러스 1% 그런 장입니까? 지금 당장에 그렇죠. 그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오케이. 자, 그러면은 빠지는 거 살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다음 두더지. 그러니까 새로운 두더지를 향해서 빠지는 애들 위주로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빠진 게 오늘 좀 오르면 좋겠는데 어제 빠진 게 오늘도 안 오른다. 예를 들어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탈락 후보다 이거야. 예를 아, 들어서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거 뭐냐? 방산.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요런 애들 얼마나 지금 빠지는데? 6%에서 한 3%, 1%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 정도요. 근데 LIG 넥스원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어제는 올랐구나. 올랐어. 어제 장. 그래서 요런 애들 좀 빠질 때 그래도 좀 희망이 있다고 보는 애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우주항공 일단 1번 2번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지금 SL도 한 6% 정도 떨어지고요 4% 정도 아까 6%였는데 자동차도 오늘 현대차가 한 2% 정도 좀 떨어지고 요런 애들 좀 있고 LG전자 얘는 버리고 뭐 요런 거 일단 얘네 둘만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방산 새로운 두더지에 살아남는 두더지 안에 있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 있죠. 근데 이제 요게 만약에 20선까지 테스트가 들어가면은 물음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패턴이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음식료랑
화장품이 엄청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방산이 맞는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도 후보지만 지금 이제 주도주에서 고가권에 있는 종목군들에서 한 번씩 손바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포트 변화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별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넥스원 같은 경우는 뭐 추세는 살아 있지만 네. 이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죠.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이전에 고가 라인을 뚫었었던 그 라인 부분에서 조정 났을 때 하단 부분이 깨지면 그거는 이제 이탈을 할지 말지 정말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현재 주가보다 딱 2.5%만 더 빠지면 그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으로 그걸 고민을 해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건 있죠. 고가권에서 조정 나올 때 털리면 다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산을 이제 끝까지 들고 가실 건지 아니면은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이전 박스권까지 내려왔을 때 살 건지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산이 단기간에는 이거 다시 이렇게 뚫고 올라갈 만한 뭔가 없을 것 같다. 왜냐면 방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쪽이 강해지면 안 좋을 수도 있는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똑같이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단기적으로 이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또 우리가 1주, 2주 사이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강한 매수세가 들어갈 만한 그런 뭔가 이벤트가 있는가, 오케이. 그런 부분에서도 좀 물음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빠졌다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뭐 10개월 뒤에 지금 주가보다 30%가 올라도 그 올라가는 건 결과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20% 빠졌다가 올라가면 그 20% 떨어졌을 때 그 뒤를 버틸 수 있으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변동수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오케이. 루몽님께서 트럼프가 방산 악재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특히나 이제 우리는 유럽 쪽에 많이 파니까 유럽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오히려 미국이 세계 경찰을 안 하면 네. 각국에서 방위비는 더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가장 가성비가 좋은 우리나라 거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더 미국이 발 빼면 발 뺄수록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스토리로 계속 올라왔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스토리로 수출 지역도 다변화가 됐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명예커가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시나리오 자체를 계속 믿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홀딩을 하는 거죠. 그러신 분들은 홀딩이고, 그래 그렇게 하는 구조 맞지만 이게 시간이 계속 걸리잖아요. 방산이라는 부분이 뭐 1년만 늘리고 끝내겠어요? 2년, 3년 이렇게 늘릴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좋을 건데, 이런 단기 약재로 인해서 빠질 때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으시는 분들은 현금도 보유돼 있고 포트도 막 엄청나게 꽉 차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뭐 홀딩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여기서 정리했다가 다시 밑에서 더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사결정을 해볼 만한 상황이고 시점이라는 거죠. 오케이.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방산? 방산이요? 좋습니다. 계속 홀딩하고. 근데 비중이 이슈예요. 비중이 있어요. 조선보다 방산이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슈고 반도체보다 방산이냐, 항상 비중이 이슈죠. 우리가 포트폴리오 왜 갖다 드릴까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제로다라고 할 정도로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5%건 10%건 15%건 넣지 않습니까? 그럼 방산이 이제 많이 올라갔다면은 안 갖고 계신 분이 새롭게 진입할 때 그 비중은 저번에 항상 말씀드렸는데, 안 갖고 있을 때 새롭게 진입할 때 비중은 천천히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노님이 잘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미 갖고 있었어. 수익이 났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판단하시기에 다른 쪽이 더 셀 것 같아. 방산이 꺾일 것 같지는 않지만 많이 났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실현할 때 내가 15% 갖고 있었다. 이제는 나는 6%만 가져가겠다 생각이 들면은 네. 그 버리는 거는 빨리 결단해서 버려야 돼요. 그 버려야지 다른 거 집중하거든요. 예, 그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갖고 계신 분 다른데 저 우선순위 방산의 우선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반도체나 IT가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지수가 빠질 때 갖고 있을 뿐이지, 안 갖고 계시는 사람 입장에서 방산이냐 조선이냐 자동차냐 이런 거 했을 때 방산이 어디에 왔느냐면 그거는 아주 하이는 아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새롭게 진입할 때는 철저히 좀 분할해서, 왜 들어갔다가 진입해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뭐 글쎄요, 그거는 리딩 방에서 말씀할 수 없으면 한두 번에 사는 게 아니고 네. 뭐 한 3번 4번, 3-4번 했는데 이 추세가 바뀌었다. 그 사이에 3-4번을 한 달 사나 했는데 추세가 바뀌었어.
자기가 사고 나서 못 먹은 거야. 이를 세네 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 그럼 그때 가서 다 버릴 수도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어려웠죠? 예. 세네 번 했는데 사서 샜어. 그쵸, 그쵸. 물타기도 아니고 또 좋게 봤는데 그 15% 채웠어. 근데 한 달, 두 달 되니까 맞아. 트럼프가 안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네. 아니, 극단적이지. 뭔가 나와서 처음에 한 달 전하고 다른 인포메이션이 됐어. 그럼 처음에 산 거 넘버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버릴 때 바로 버려야 돼. 어. 예. 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과감하게. 변화되면은 화장품 마찬가지고 수출 데이터가 그로서 꺾이면은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은 옛날 좋다는데 왜 이때 빠지지? 우물쭈물하다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 팔 때는 과감히, 살 때는 나눠서 오케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방산 관련해서는 젤렌스키가 계속 종전 관련된 그런 관심 표명을 좀 하고 있죠. 몇 개월 내 연말까지 종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계획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흑해 곡물 협정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러시아랑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겠죠. 자기네들 이제 이렇게. 파트너, 믿을 만한 파트너들 여러 명 해가지고 좀 일단 경제적으로 물꼬를 틀 수 있는 협상 먼저 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추후에 종전으로 가는 그런 길을 단계적으로 좀 열겠다라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표명을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그런 종목들 오르는데도 좀 도움이 그렇죠. 되는 것 같고 역시나 이제 방산 관련해서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방산은 그렇고 자, 자동차로 넘어갑니다. 자동차는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빠질 때 지지부진할 때 현대차나 부품주 좀 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살 수가 있는 건지 본호님부터.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이제 20선 거의 도달 직전이거든요. 저는 20선 깨지면 일단 한번 수익 끊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네. 이게 올라오면서 한 번도 깨지 않았던 라인이 깨질 때는 반드시 좀 강력한 조정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거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종목마다 다 다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21선을 깨지 않고 올라왔었거든요. 지금 한 두세 달 사이 동안 계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깨지는 구간이 또 이전 직전에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왔었던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깨지게 됐을 때는 기술적으로 한번 뺐다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수출 데이터 부분에서 사실 6월 달에 조금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엄청나게 뭔가 뒤집는 거를 확인하려고 지금 좀 단기적인 차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올라가겠지만 또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가 원래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거의 없었는데 네. 최근에 6월 20일 기점으로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 우위가 좀 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종목은 외국인이 팔면은 주가가 거의 다 빠졌을 때가 많아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는 구간 보면 다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강했었던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수출 데이터가 꺾이거나 아니면 꼬꾸라졌을 때 그럴 네.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자동차도 그런 부분에서 한 번은 출렁거림이 나올 확률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밸류업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했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는 보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잔파동을 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중기적으로 기간적으로 두고 할 거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그 부분에서 약간의 뭐 모든 분들이 다 컨트롤이 되진 않겠지만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그런 특정한 라인 부분에서는 비중 조절을 조금씩 해주시면서 좀 하락의 퍼센테이지는 좀 줄이고 상승할 때는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하는 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오늘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항상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지수가 고점에서 다 박살난 다음에 어떡하냐고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상승권에서 이제 막 좀 조정권이 나와서 사실상 누가 보다 지금 정도면 뭐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할 정도에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고 현금이 있는 상태여야지 다른 것도 빨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덜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팔 때는 내가 현금하기가 쉽죠. 떨어질 때는 어차피 똑같이 이 상승했었던 거 빠지니까 못 먹습니다. 못 먹는 건 똑같은데 팔 때는 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파는 게 내려갈 때 파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동안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이제 침 질질 흘리면서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더 찾잖아요. 우리가 돈이 있을 때 찾는 거랑 돈이 없을 때 찾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 자동차 부품. 근데 지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6월달 데이터가 여기 제가 뭐 다른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네.
그 자동차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 뭐라 나왔지? 네. 잠깐만 이게 준비된 게 있었는데. 갔다 올까요? 아니 그 리포터가 있었는데 제가 준비가 네. 있네. 하나증권에서 나온 게 있는데 네. 이거 보실까요? 이런 거예요. 그 하나증권 리포트 잠깐 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실 겁니다. 네. 그 일단 6월달에 완성차 도매 판매가 그 수출 데이터하고 똑같나?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쏘쏘했어요. 마이너스 0%, 플러스 이 뭐야? 마이너스 0%는 뭐야? 하여튼 제로, 그다음 마이너스 2%. 앞에 건 현대차고 뒤에 거는 이게 기아차 아닌가 싶은데 맞나? 네네네. 맞아요. 맞죠. 이건 오케이. 이거 2분기 전체적인 거고 잠깐 6월달 도매 판매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내수가 엄청 나쁜데 그나마 수출이 좀 해줘서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한마디로 하면은 물량 모멘텀이 기대보다는 좀 약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 평인 것 같아요. 이 포인트예요. 물량 모멘텀이 약했다. 환율하고 ASP가 아직 높아서 만회하는 중이다. 좀 아쉽다는 표현을 좀 리포트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쪽이 좀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좀 신중하신 편이에요. 이쪽 증권사가. 네. 그래서 목표 주가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런 성향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물량 모멘텀이 약했다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흔들리거나 흔들릴 소지가 있는 거를 인지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야죠. 안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 새로 들어갈 때 똑같은 얘기예요. 자동차처럼 방산처럼 이걸 들어갈 때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입장이 바뀌어서 네. 이게 만약에 ASP 내려가거나 환율이 만약에 빨리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화장품하고 그 뭐지? 이런 쪽은 조정을 받습니다. 환율 여러분 내려가기를 원하지만 내려가면은 수출 주도주는 조정을 받아요. 높은 주가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미 먼저 반영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반영해서 이것도 그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분할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자동차는 조금 조정을 제가 봤을 때 그냥 반도체하고 AI 쪽 중심으로 가고 인도 가고 현금 갖고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진다. 내가 알고 있는데 저기 뭐 명확하는 몰라가지고 바보처럼 그때 팔더라. 야, 내가 주워야지. 이런 교차가 아니면은 그렇게 트레이딩이 아주 빡세게 오케이. 엄청나게 볼륨와이즈 전개될 상황이 오늘 내일 사이에 일어날 것이냐. 오늘 화요일이고 수요일 목요일이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말을 종합을 해보자니 지금 방산하고 자동차 딱 두 개만 했는데도 여기서 좀 흔들릴 수 있다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얘네들도 별 볼 일 없네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네. 화장품은 다르죠. 화장품은 수출 데이터가 꺾였잖아요. 걔는 수출 데이터가 회복이 안 되면 한동안 힘들 수 있어요. 걔는 훨씬 더 세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네. 지금 이런 상황이니 안 좋으니까 팔자 이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고팔고를 많이 하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으니 바뀌었을 때는 고가권에서 눌리면 주도주에서 이탈하면 상당히 되돌림이 세게 나옵니다. 그거를 다 맞을 필요가 없이 수익을 확정을 짓고 그럴 때는 다른 산업을 좀 공부를 해보자라는 키워드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제 장기적으로 괜찮은 산업군들은 당연히 조금 더 위아래 등락폭이 나오더라도 홀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전부터 사오셨던 분들은 지금 하락 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 뭐 전날 샀던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일주일 전에 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이랑 음식료는 수출 데이터가 꺾여서 빠졌거든요. 네. 걔네는 수출 데이터에서 큰 폭의 회복이 안 되면 아마 하락이 저는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이미 많이 빠진 종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농심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차트가 무너졌거든요. 네. 차트가 무너진 상황인데 그게 이제 뭐 장기적으로 수출 계속되니까 좋아라고 막연하게 봤을 때 만약에 상승 전까지 가격까지 빠진다면은 그거는 거기서는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콸콸콸로 나올 텐데 네. 그때는 해드릴 말이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 내 종목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의사결정을 해주시고 그 종목으로 사팔사팔을 하라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 좀 누가 봐도 뭔가 수출 데이터가 좋거나 아니면 산업 쪽으로 주목을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게 또 만약 7월 5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실적 엄청나게 좋으면 또 반도체로 가잖아요. 그럼 그럴 때 반도체로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전략을 좀 짜보자는 얘기지. 네. 지금 막 이렇게 안 좋다고 해서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그 얘기를
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제1원칙님께서 수급 빈집에서 단타로 짤짤이 할 것이냐, 실적 장세 오픈하고 추세 나오면 확인하고 물량 태울 것이냐, 머리는 후자인데 손가락은 전자인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시장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0.39% 마이너스,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상황, 279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7% 마이너스, 더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841. 테슬라빨, 뭐 배터리, 뭐 이런 이슈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신에 오늘 금융이 좀 코스피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KB금융이 5%, 신한지주가 4%, 하나금융지주가 3%, DB손해보험, 메리츠금융지주 이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미국 국채금리 4.46까지 지금 올라왔죠. 요런 부분에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그래도 금융주가 좀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밸류업 기대감 살아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밸류업 언제 7월 중으로 그건가요? 나오는 7월 걸로 중에 있어요. 네, 맞아요. 7월 중에 있어요. 뭐가 나오나요? 세제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네, 정책이 대통령실 소상공인 종합대책 밸류업 세제 지원 곧 발표한다. 이슈 언제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이슈는 많아요. 밸류업 ETF도 출시 계획이다. PF 시장 문제되지 않게 관리하겠다. 오케이. 우리나라도 10월 그렇고 초. 중국도 그렇고 7월 달에 이슈가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CPI 없고 이번 주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지만은 7월 네. 15일 중국 말씀드렸죠. 3중 전에 있잖아요. 7월 15일 첫째 월요일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어쨌든 간에 7월 중순까지 보면은 느낌 다 올 수 있어. 그러면 일단 더 갈지 쉴지 아니면 가는 종목을 더 압축시켜야 될지 그게 더 클리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이 오늘 코스피에서는 그나마 좀 선전하고 그렇죠. 있다는 네, 거. 그런 거 있을 수 중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생명, 하나손해보험, 미래에셋 뭐 요런 쪽들이 조금 3% 정도 오르고 있고, 소형주 중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그런 섹터는 없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봅시다. 엔캠 4%. 뭐 엔캠도 아까 초반의 상승폭보다는 확실히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여기도 역시 배터리 뭐 이슈는 아직 뭐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떻습니까, 두 분? 네. 지금 오늘도 비가 오지만 폭염 폭우 관련주 뭐 이런 거에서 준비했던 좀 노려볼 수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준비 안 했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뭐야?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폭풍 질주입니다. 폭풍이야. 폭풍만 보셨군요. 폭풍만. 요즘 넷플릭스 재밌는 거 하는데 돌풍이라고. 돌풍. 네, 그래요? 넷플릭스에서요? 네, 돌풍. 폭풍 질주하니까 갑자기 돌풍이 생각나네. 오. 요번에 재밌습니다. 새로 나온 거예요? 네, 재밌습니다. 설경구 나오고 오. 김희애 나오고 어. 그 설경구 김희애? 우리나라 최근 역사와 비슷하게 재밌습니다. 루몽님께서 장이 싱겁다, 제노님께서 에미야 장이 싱겁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네. 장이 싱겁네. 금요일까지 뭐 계속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변수를 좀 기다리는. 그래도 여러분 솔직히 안 빠지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네, 재미없을 때 쫙쫙 빠지면서 좀 억울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2770에서 2800 요 사이에 작은 박스권으로 버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거 아닌가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어쨌든 폭염 폭우 관련주 뭐 이런 것들, 이상기후 관련주, 어제 받은 뉴스로는 태풍 오면은 유가 올라갈 거야. 그게 유가 걱정이지. 그렇죠. 유가가 어저께 저도- 유가가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허리케인, 네. 그저께 얘기한 바로 봤는데 83불인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한 오늘 번만 돌아서 85불 되면은 좀 CPI 발표합도 짜증나 이럴 거라고. 어... 걱정이지 뭐 수혜 종목 찾기 빙그레하고 아이스크림 먹을래? 와, 대낮에 52도 사우디 메카 성지순례에서 최소 550명 사망. 일주일 전 뉴스. 더워서 죽은 거라는 거 이게? 오늘도 사월 엄청 달에. 더웠어요.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네? 저는 너무 덥더라고요. 후덥지근해서 이 비가 오니까. 비가 와서 네, 그런가? 더 비가 오니까 더 비워서. 그렇고. 그래서 요거 관련주는 별로 관련주가 아니고 관심 나는 사고 안 나고 갔으면 좋겠어. 어저께 다른 얘기지만 교통사고에서 사 많이 죽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진짜 저는 악재가 있었던 게 그 제가 그 지하철에서 안 좋았었던 그거. 일은 제가 다 경험했거든요.
화재 때문에 첫 차도 못 탔지. 그 다음에 흑성역에서 연기 나는 거 제가 거기 지나가고 있을 때 연기 나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소방서들 오고 근데 이제 또 저녁에는 또 자동차 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긴 썼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허리케인이나 그런 거에서는 수혜주는 수혜주라고 보긴 좀 쉽진 않지만 어쨌든 유가가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 종목군들은 이제 뭔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이니까 좀 웬만하시면은 조금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대신에 그렇게 올라갔을 때는 시장에 숏으로 갈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요번에 CPI나 PC나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게 에너지 가격이 많이 빠지니까 에너지 관련된 지표가 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편하게 본 거지. 안 그러면 에너지가 다시 85불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게 다시 올라갔을 때 쉘터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안 빠지면 이건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그런 문제가 생겨서 얼마나 빠르게 다시 내려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뭐 중국이 그 경제 성장률은 그래도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런 거에서 만약에 수요가 또 회복된다 이래버리면 석유화학 쪽에서도 뭔가 반등이 나온다 이래버리면은 유가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피곤한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향들을 조금 넓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장 계속 빠지네요. 코스피가 0.7% 마이너스, 오비 일하기지 뭐. 19포인트까지 입이 방정입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제 2,700 뭐 중반에서 2,800 조금 넘어서까지 네. 거기서 계속 박스권은 지금 뭐 한 2, 3주째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얘기를 드린 건데 종목으로 봤을 때는 너 생맹이냐 지금 아작내는데 근데 하락 종목이 더 많이 맞죠. 늘어나는 거는 네, 사실입니다. 제가 하락 종목이 670 종목, 상승 종목이 190개여서 상승하는 걸 찾기가 힘들 정도로 하락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모르겠네요. 요 정도 선에서 어쨌든 레인지 안에서는 움직이고 있으니까라고 지금 포인트를 잡은 건데 일단 그 지금 CPI 그 유가 오늘 환율시는 아니고 환율시는 아니지 아마도 좀 올라갔나 1,380. 1,384원 아직은 80점. 아직 괜찮은데 그 유가가 이슈가 센티가 안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되는 거는 예측할 수 없는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네거티브한 영향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일 거 별로 없어요. 긍정적이가 없는 그 네거티브한 영향이 미리 반영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 예측을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11월이 되면은 그분이 된다 하면은 주가는 아마 9월달 이전에 9월달 정도면은 다음에 대선 토론할 때가 9월 며칠이거든요. 까먹었는데 9월 10 며칠인가 네, 뭐 있을 9월달 거예요. 네. 그때 되면은 주가는 다 반영될 거예요. 한 2개월 전에.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는 것도 확정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역발상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약 2개월 전후가 사실은 주식시장이 올라가야지 편한 흐름인데 유가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저쪽에 유럽하고 중동 그다음에 트럼프 이게 엮여지다 보면은 편하지는 않고 편하지가 않으면 결국 넘버 수치가 확실한 넘버 중심으로만 모여진다는 건데 그쵸. 수치가 좋은 넘버 중심으로 주가가 미리 간 섹터들이 있잖아요. 많이 올라간 주가 섹터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더 못 건드리다 보면은 장이 이제 스트러글링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실적 좋잖아요. 화장품 뭐 자동차 좋은데 좀 다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뭘로 가지? 그 반도체 하나만 갖고 가? 그러면 장이 좀 스트러글링 하는 거지. 요게 여러 가지 컨선이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마무리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CPI 나오고 삼성전자 나오고 뭐 나오니까 그다음에 아까 뭐 중국의 3주 전에도 있고 트럼프도 어느 정도 흡수되고 이런 게 잘 요 정도 마무리 돼야지 7월 셋째 주부터 실적 중심으로 여기 실적 괜찮네. 7월 셋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상세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지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번 주 다음 주에 덜 빠지는 거에 만족하고 빠질 때 어떤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차근차근히 서두르지 않으면 할 것인가 이 생각을 좀 하십시오. 오늘 장의 핵심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간 거는 지금 더 사기 부담스럽고 오히려 지금 차익 실현하는 그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쵸. 이거 팔면 어디가지에 있어서도 딱히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 보이고 팔고 인도 오라니까. 인도 아니 근데 내 농담은 이게 뭐냐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게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섹터가 아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다크호스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네. 나이가 고갈돼서 얘기했는데 네. 그런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크리에이티브 생각해서 음, 그거 포함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현금을 갑자기 뭐 재료로 만든다든지 오케이, 오케이. 아니 갑자기 뭐 시장을 다 떠나서 현금을 70% 만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혹은 팔았던 걸로 어떤 거를 노려볼까 그것도 계단식으로 좀 약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좀 이렇게 모아갈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왜냐? 결국은 뭐 장이 버텨주는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했고 급격하게 뺄 이유도 없고 급격하게 올릴 이유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상향하는 지금 추세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자명해지니까 아니, 그 어저께 조금씩 빠진 그 모아보자. 전력주는 오늘 또 반등하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크진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어저께 많이 빠진 뭐 반도체 테크윙 이런 거 어떡하냐 뭐 난리 났었거든. 어저께 9% 빠졌는데 오늘 빠졌잖아. 오늘 또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에 어제 빠지고 오늘 또 빠진다.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죠. 봤을 때 테크윙이 뭐 시장을 바꾸고 완전히 세상을 뒤바꾼다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주가는 반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거죠. LIG 넥스원 오늘 9% LIG 넥스원? 빠지네요. 9%. 기사 하나 뭐가 나왔나? 9%면은 이상하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가 나왔을 제가 것 같은데? 아침에 그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싸하고 좀 주도주격에서 다 고점에서 눌리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는 이게 입절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미국채 금리가 금요일이랑 많이 월요일까지 합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4.4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이 생기면 당연히 발빠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얘네들은 전부 다 외국인 주도 종목군들이잖아요. 외국인 주도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글로벌 정세에서 뭔가 불안감을 느껴서 매도를 던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쪽에선 당연히 차익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죠. 아 근데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네. 네. 그래요. 지금 살짝 보니까 뭐 목표 주가는 모르겠는데 엇갈리는 투자 의견. 엇갈린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KB증권 제가 어저께 조선주 얘기할 때 얘기했던 그 KB증권의 그분이 네네네. 원래 그 조선주도 약간 그렇게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초치는 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기억나죠? 그분이 아마 이것도 하나 봐요. LIG 인덱스도 같은 쪽이니까. 근데 주가 많이 올라갔다. 한마디로. 그래서 목표 주가 20만 원, 현재 주가네. 보유로 단계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한투는 대형 프로젝트가 살아있다. 이어질 거라 해서 21만 5천에서 얘네는 오히려 26만 원 높였어요. 그러니까 한투는 26만 원 높였고 그다음에 아까 어저께 KB증권의 조선 담당하는 그 애널리스트로 이분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보유로 낮췄네요. 오케이. 항상 이럴 때 뭐라 그랬죠? 제가 충돌할 때 주가가 어느 위치냐 중요하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위치에서는 일단 그때는 순간이나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쪽의 주가 흐름으로 갑니다. 올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려간 상태면은 충돌할 때는 바이로 가겠죠. 일단은 그런 타이밍에서 이렇게 나와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급 보면은 기관이 지금 현물에서 2,600억 팔고 있고 외국인이 선물에서 6,300억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60억 정도 그냥 보합권에서 사고 있고 기관은 반대로 이제 선물에서 한 5천억 정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누님 요거 지금 뭐 하락 종목이 종목 수로 치면은 좀 압도적으로 많아져 버렸거든요. 40분 네. 지나면서 2차전지도 빠졌나요? 상승 종목 150개, 하락 종목 710개,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 240개, 하락 종목 1340개. 요 지금 체감적으로 안 좋은 장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오후 들어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코스피가 1%까지 밀리네요. 매가리가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맥 없는데 던져서 밀어버린다? 이런 확 밀려버리지. 왜 그런 거죠? 맥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지금 이때까지는 뭐 수출 데이터에 대한 뭐 이런 기대감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떨어지면 기회다라고 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애초에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는 굉장히 괴리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최근에 300 종목 이상 상승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지금 한 150개, 160개에 해당하는
좀 주도주격에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다 빠지니까 이게 괴리가 생겨 보이는 거예요. 원래 안 좋았어요. 원래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진 않았던 상황에서 주도 산업군들로 자금도 다 쏠리고 외국인 수급도 쏠려서 이들이 시장을 끌고 갔는데 여기서 지금 차익이 나오니까 괴리율이 더 커져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단기간에 이런 외부에서 발생한 이런 불안감들이 과연 하루 이틀 만에 회복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물음표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 선물이 막 패대기 치기 시작하면 기관에서 매도를 또 엄청나게 때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받아주는 물량이 없는 특히나 고가권에서 있는 쪽에서는 이제 너도 나도 개인들도 팔겠죠. 당연히 수익에서 빠지니까. 그럼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죠. 그럼 지지대도 의미 없이 쭉쭉쭉 빠지는 맞아요. 거고 그렇게 되면 하루 이틀만 빠져도 고점 대비 15% 빠져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올 수 있지만 고점에서 15%가 빠지는 그 순간 내 수익은 뭐 한 30% 이내에 사신 분도 20%가 날아가고요. 밑에서 사신 분들은 하한가 한 대 맞은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런 주도주들 안에서 바뀌는 부분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좀 이런 수익 실현을 빨리 이렇게 끊어주는 라인을 아침부터 고민을 하자라고 얘기한 게 이런 상황이 뭐 나온다라고 뭐 제가 100% 확신을 한 건 아니지만 이럴 확률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빠른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지수 1% 빠졌는데도 이 정도 부담감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한 2% 3% 더 빠져봐요. 그러면 의사결정하기가 진짜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뭐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더라도 그런 좀 단기적으로 이 이슈가 과연 해결이 될까? 국채가 이렇게 튀기는 게 해결이 될까? 저는 조금 연속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리어스하게 얘기 안 했는데 이거거든요. 그 트럼프가 되면은 그냥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우리 바이든도 그렇고 국채 그러니까 재정을 신경 안 쓰고 단기적 국채 발행을 계속할 수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장기 있잖아요. 그 환율이 이슈가 되고 그러면 이제 국채 그 지금 이게 4.4%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수요가 얼마나 받쳐질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4.56 가면은 주가는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2,800 몇십 갈 수도 있지만은 언제든지 2,700 근처까지 물릴 수도 있거든요. 그 탄력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트럼프가 된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누가 물어봐요. 트럼프 물어보는데 나는 상당히 안 좋다. 트럼프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진짜 이판사판 개판 되면은 진짜 자기 멋대로 할 거고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 그것도 없고 그러면 아주 자기 멋대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누가 그걸 제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쪽에서 만약에 후보를 바꾸거나 아주 큰 이슈가 벌어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박스권에서 상단에서 안착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빠질 때 바이온 위크니스. 하지만 그나마 그렇게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리스크가 컸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빅테크하고 IT밖에 반도체밖에 없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다 빠질 때 결국은 물어볼게요. 현금 반, 투자 반 한다. 네. 또는 현금 한 6대 4나 5대 5나 7대 3 이런 정도 합시다. 뭘 살래요? 하나만 사요. 뭘 살래요? 저요? 하나만 사라고요? 삼성전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미국 사람한테 하나만 사라면 뭘 살 거야? 삼성전자요. 아니 미국 사람한테. 아, 엔비디아요. 네, 아니 엔비디아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게 그렇죠. 나올 거 아니야. 왜냐면 그 출렁이는데 뭐 트럼프 나발이고 그 아저씨가 계속한다 해야지 이 펀더멘트 바뀌겠어? 근데 같이 빠지는 대로 올라갈 때 똑같은 거야. 그럼 오늘 같은 날 장이 오늘 더 빠지고 뭐 하거나 삼성전자는 그렇게 안 빠질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멋지면 그러면 그런 장이면 아주 교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장이 단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씨앗이 트럼프 발에 있었다. 그게 국제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희망컨대 CPI에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폭풍도 안 오고 허리케인도 안 오고 가기를 바라고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8조 5천 이상 또는 휘스폰 넘버 비슷하게 수소스 넘버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면 결국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이게 변곡점에서 바이온 위크니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유가가 치어서 88불 되고 미국 삼성전자가 뭐 8조 2천 원 나오고 그러면 이제는 골 때려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는 뭐 8월 후반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기로에 설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걸 염두하시고 알겠습니다.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오늘 빠지는 거 이유를 한마디로 찾자면 뭐예요? 물론 당연히 장 후반 가서 장의 색깔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쵸.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는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근데 10년 이런 게 좀 억울하니까 왜 빠지는지를 모르겠다. 아니 한마디로 하면 10년 국채 그 수익률이 많이 올랐어요. 4.48 됐어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어저께 아니 10년 국채 금리가 올랐는데 사실 저희가 오프닝 할 때 그런 얘기는 아예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료는 준비해 왔는데. 다 했는데 왜냐면 우리 앞쪽에서 모닝 미팅 하기 전에 8시 7시고 네네. 다른 분이 하니까 굳이 제가 미국장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준비한 건 우리 내부적으로 할 때도 애플하고 테슬라만 주도했다. 테슬라는 모르겠고 애플이 주도했다. ISM 제조업 지수도 낮았다. 유가는 2.2% 올랐다. 10년분은 3% 올랐다. 그럼 이건 사실은 애매하지만은 우리 장에는 파지티브한 건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삼성전자는 아마 그렇게 안 빠질 거예요. 기대가 아직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좀 애매한 거지. 그러면 애매하다는 게 뭐냐? 올랐기 때문에 팔고 싶은 욕망이 잠재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많이 올랐으니까 참 팔고 싶은 욕망이 화장품도 있고 뭐 2차 전지 모르겠지만 뭐가 올랐어? 화장품도 있고 전력도 있고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생각을 하는 마음이 갖고 있는데 외부 환경에서 국채수준이 올랐다.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애매하다. 내일 모레 기다려보자. 누가 팔면 누가 아니 팔면 뭐 악유하는 건 아니지만 악유도 괜찮아요. 아니 만약에 그 국채 금리 때문에 무언가 이게 핵심적인 부정적인 임팩트가 된다 그러면 나스닥은 왜 올랐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형주 실적이 괜찮다는 거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빼더라도 어쨌든 나스닥은 소폭이지만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장처럼. 그렇지.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크게 하락하니까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갖다 붙이는 국채 금리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심지어 4.45면 물론 높은 편이지만 한 달 전에는 4.46 그리고 2달 전에는 4.62 3달 전에는 벌써 4.7이었어요. 그럼 이게 위험 수위까지 올라왔다? 전고점을 뚫는다? 이런 상황도 아닌데 이거를 지금 우리 하락에 4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우리가 시가총액 주가가 얼마였나요? 근데 우리 그게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국채 금리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다르잖아요. 왜요? 이때까지는 국채 금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채권의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지만 요번에 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한 거는 트럼프 이 재판 안 하는 거에서 뭐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조금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원래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도 박살이 나야 되고 기술주도 떨어져야 돼요. 근데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뭐 거밍치 이슈부터 시작해서 목표 주가 상향 관련된 부분들, 뭐 하이엔드 가격 상승 뭐 이런 요인들이 붙으면서 애플 같은 경우도 올라갔고 이게 올라간 게 나름대로의 좀 이슈는 있거든요.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국채금리 저도 똑같이 들고 오긴 했는데 저는 시장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우리가 올라오고 있었던 거는 이제 뭐 이 반도체에 대한 초과 수요나 이런 부분으로 좀 끌고 왔었던 시장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정책적인 불안감들에서의 시장 변화에서의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보통 대선할 때 엄청나게 막 급등락했었던 게 이전에 그 대선에서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테마성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주도 주격만 수급이 계속 쏠렸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배분하려는 움직임이 좀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주도주를 바꿀 생각은 아주 핵심은 없지만은 그 포트가 좀 변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게 3개월 뒤에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국채 수익률이 아까 이유가 뭐냐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다고 봐야 돼요. 3개월, 4개월 전에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보다 우리가 주식이 아마 100포인트 이상 올라왔을걸요? 100한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이슈가 되려면은 만약 옛날식으로 이게 진짜 약간 그 많은 조정을 앞두고 있는 전조라면은 이거는 2700 깨질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까 이런 손 바뀜 속에서 새로운 걸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4.7까지 가지 않는 한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까지 안 갈 텐데 과거 4.5% 갔을 때 아마 코스피가 한 2,600 중반이나 이 정도 갔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그거 대비했을 때는 아직 갭이 140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감내를 하고 저점을 해야 되는 거. 오늘 봐봐. 삼성전자 빠져요? 잘 안 빠진다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종목 수가 우리는 많지가 않아.
미국은 그런 게 풀이 많아요. 그래서 0.8%라도 오르는 거고 우리는 그런 풀이 없잖아요. 아 그렇지 않나요? 삼성전자 빼고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 엔솔, 그다음에 보세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지금 현대차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이오로직 빼고 나면은 엔솔은 애매하고 좀 최근에 올랐고 현대차도 많이 올랐잖아요. 뭐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덜 오른 삼성전자만 가지고 실적 기대하고 하니까 그게 시가총액이 앞에 있는 것이 23%예요. 23%가 뭐야? 합해서 25%야. 대한민국에. 근데 미국은 그 굴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덜 빠지는 걸로 보이고 우리는 항상 이럴 때 억울하지만 언더퍼폼을 좀 세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미국이 0.8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0.8이다. 그럼 마이너스 1.6% 언더하는 거잖아요. 오늘 코스피하고 나스닥을 비교하면 네. 억울하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항상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그 컴포넌트 스트럭처가 취약해서 그래요. 삼성전자나 뭐 그런 거가 한 두 개만 더 있거나 한 개만 더 있어도 이전이 아닐 수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54분이니까 두 분 장 마지막까지 뭐 전략 계속 지금 1시간 동안 계속 물어봐가지고 좀 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전략을 세워보자면 사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다음 일정에 있어서 저는 문자 실례 좀 하겠습니다. 먼저 가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오후에는 좀 올라오기를. 오후에 올라오기.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자, 보노님. 장의 색깔이 바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뭐라 그러지? 정량적으로, 근데 정성적으로 말고. 그게 보일 때쯤이면요 이미 주도주 중에서 몇 개는 박살이 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조심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산업별로 훑어보자라고 얘기를 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명확하게 있으면 너도 나도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장의 색깔이 바뀌는 그 느낌을 네. 정확하게 말해주면 훨씬 더 힌트가 명확하니까 더 알아듣기 편할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막 뭔가 명확하게, 그냥 저는 뭔가 이제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수치적으로까지 데이터를 대기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제 저는 주식의 기술적인 부분으로밖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매수 차트가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을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수의 힘이 강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평균치 가격보다 계속 높은 가격에서 누군가는 사주고 있는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건데 그렇게 돼서 계속 올라가던 주가가 그런 평균치를 깼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니까 주가가 결국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이 산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고 싶은 마음 자체가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그러한 변화가 생겼을 땐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요런 게 제가 지금 들을 수 있는 정량적인 부분에서 가장 조금 뭔가 그럴듯한 부분에서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장 그러면은 오후 우리 이따가 3시 20분에 와야 되니까 그때까지의 코멘트를 좀 준다면? 일단은 지금 선물의 매도가 6,600, 700 정도에 멈춰 있거든요. 오늘도 일단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유지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다른 종목이 다 박살 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기대감만 있으면 특정 구간 이상으로는 빠지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대신에 삼성전자에 대한 그 실적의 기대감이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들 와 하는 그런 뭔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안 나오면은 지수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의 불안감들이 유지가 되고 심지어 또 수요일 날은 조기 폐장, 목요일엔 또 휴장이잖아요. 네. 그렇게 조금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고 이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거북이 전략을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보수적인 전략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 이렇게 떨어져서 내가 떨어진 거 맞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엔 그런 성격이 바뀔 때는 분명 수익을 확정을 안 지으신 분들은 분명 피해를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 그런 거를 조심해 보자의 관점이에요. 오늘 떨어진 거 맞춘다고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 성격이 바뀌고 그런 흐름들이 바뀔 때는 수급적으로 큰 변화가 나오고 거기에서는 항상 웃던 사람과 또 굉장히 우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래도 매일 보시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좀 안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S님께서 지금 조정을 매수의 기회냐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가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두 분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정 특히 오늘같이 개별 종목으로 조정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내가 시나리오를 세운 것 중에서 변수는 별로 안 생긴 것 같다 같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20% 한번 사고 그 다음에 또 30% 사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노려서 산다는 게 이제 논지인 거고 그 중에서 방산도 얘기를 했었고 화장품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은 여러분의 생각과 같이 블렌딩을 잘 해서 그렇죠. 좀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에 있어서는 보노님이랑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게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다를 수 지금 있죠. 예. 12,000분 들어와 계신데 12,000분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딱 시나리오를 잘 세워가지고 나는 요 모멘텀 보고 간다, 요 변수 보고 간다 싶으시면 그렇게 이게 조정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막 급락하거나 막 그럴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이제 끝내. 90, 11은 그 시나리오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은 분명 성과의 차이가 나니까 그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본 거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다가 또 갑자기 오후 2시 돼가지고 색깔 확 바뀌고 갑자기 외국인 선물 또 매도 줄어들고 매수 들어오면서 이걸 이렇게 막아내네 하면서 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런 수도 경우도 있죠. 많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면서 3시 20분에는 휴 다행이다 참 다행이야 그런 웃는 얼굴로 좀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맛동산 있습니다. 금리가 2%대도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 다시 돌아오나 지금 전세 가격 엄청 오르고 있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맛동산 잘 들어보시면서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따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고요. 완전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